안녕하세요, 강상입니다. 강상의 오늘의 준비, 과거의 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나아갈 방향을 잡기 위해서 나의 나됨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알아보는 기획 시리즈로 적어가고 있는데요. 1980년대는 정말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격동기 속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학생 생활이 학문의 탐구보다는 사회 속에 내재되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했던, 또 그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결선과 부족, 결핍석에서 왔는데 대학생활까지도 그런 사회 속에 나의 소리를 투사시켜야 하는 그런 암울한 시절이었던 생각도 들고, 또 불가피했던 시간들이었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대학 3년은 정말 그랬어야만 했던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 4학년이 되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4학년, 정말 뭘 해야 되지?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덜렁 내 문제만 남더라고요. 여러분도 저 같은 연배대를 지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면 사실 국민만, 서민만 힘듭니다. 왜냐면 그 일이 수습되고 나도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되잖아요. 개인의 문제는 사회 공동체의 문제들이 해결되어도 그 깃발을 이제 세워도 개인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되더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980년도 저는 이제 세상 속에 끼었고, 또 그 낀 세상 속에서 헤쳐나갈 길을 잘 살지 못한, 또 나만의 고민이 있었던 시절이 같습니다. 87년 정말 많이 잊혔죠, 여러분도. 혼, 철폐. 좋은 말 같잖아요, 헌법을 지킨다는 것. 근데 그때는 이제 독재적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 그 직선제를 필요한 시절이었다는 그 명제가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가장 큰 이제 숙제였고요. 독재 타도는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그 독재 타도가 돼야 직선제 기한이 가능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군부의 종식이 좀 필요한 군인 정치 시대를 끝내야 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잊혔죠. 그 세상을 흔들었던 그 소리들이 6월 항쟁으로 이제 폭발되면서 직선제 5년 단임제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적 체제로서의 전환을 갖게 되죠. 이제 40년이 지났으니 가니까 당연히 다시 그 체제가 이제 새로운 체제로 전환돼야 될 시점이 왔는데, 그것이 요새 말하고 있는 대통령 4년제, 중임제, 이렇게 민주주의 제도를 완성해야 된다는 이제 숙제를 안고 있긴 합니다. 저도 그때 그 많은 소리들 중에 소리였던 거죠. 뭉쳐진 소리가 되어서 세상 속에 남겨진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들이 또 지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내게로 와서 소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역사는 기묘한 운명의 같아요. 도대체 그 시간이 지난 이후 2000년도가 되면서 그 소리들이 내게 무엇을 말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나가야 할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사실 그 출발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여력도 또 배경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도 견인해주는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죠. 어른이 되고 이제 생계도 생업 현장에도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재중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동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 또 재수 생활이 너무 어려웠는데, 어쩌면 대학생활도 온전한 학생으로서의 일들을 못했다, 공부를 못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정말 대격변기를 지났잖아요. 저만 겪는 게 아니고 제 세대의 모든 분들이 겪었던 거 아닌가. 정말 책 보기도 미안한 시대, 그리고 또 그것마저도 당연한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을 뛰어나게 웰레머즈의 그 시가 있잖아요. 그런 낭만은 캠퍼스에 없었죠. 제 때에는 말이에요. 그 80년 강주
민주화 항쟁 이후 정말 급변하는 시대적 요청 속에 우리는 외쳐야 될 명분과 또 큰 소리가 되어야 될, 세상을 흔들어 엎어야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분신 학생들, 노동자, 그리고 일반 모든 국민들의 함께 체류에게 강제로 우려야 됐던 시절, 또 공포가 지배하고 공포로 다스리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에 반응해야 됐던 시절을 지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동시에 저는 또 어려운 그 생활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또 인생을 책임져야 될 나이가 되어 가는 가장 중요한 이제 대학 생활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같은 이제 취약한 자들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또 견뎌줄 나의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스스로 해결해야 될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그 소리를 내놓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를 준비해야 될 시절이었는데, 또 행정고 시기가 이제 그 5월, 6월 달 보통 시험을 보는데 또 맞물려 있지만 또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것이 또 고시라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그 행정고시 준비를 또 하다가 또 법과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또 사법시험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법시험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이제 겸비해 보는 거죠. 그런데 캠퍼스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나를 이제 분리시키려고 뭐 산에도 갔죠. 산에 가면 이제 절에서 고시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남한산성에도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은 진짜 법소들 데리고 들고, 헌법 같은 경우는 1800페이지, 1500페이지가 넘으니까 1도 가려면 10일은 걸리는데 그냥 엉덩이 싸움을 하는 거죠. 안 들리는 곳에 가서 하면 좀 나으리나 하고 가지만 책이 들어옵니까? 세상은 시끄럽고 세상은 온통 예치는 광야의 소리들이 이렇게 넘치는데 어렵잖아요. 참 이상하죠. 세상 속에서 소리와 또 소리의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 시절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을 알리는 소리가 있어요. 밥을 차려놓고. 그럼 뭐 어떻게 하냐면 목탁을 치거든요. 젊은 날이니까 뭐 밥 때만 기다리는 거죠. 언제 새벽 6시 밥을 한번 주고 드리고 그러는데 언제 그 목탁 소리가 나지? 뭐 목탁 소리에 귀를 쫑긋거리고 있는 참 그 기본 욕구에 함몰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지나 보니까 추억이지만 참 인간이 내가 내는 소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뭉쳐서 나온 소리가 되니까, 그러나 내게 들려준 소리는 내가 먹는 것에 대한 소리를 캐치하는 것이니 소리라는 것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너 3학년 다 지나버렸어. 3학년 가을이 했으니까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 산도 내려가야 되잖아.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럼 취업 준비도 군대를 해결 안 해놨으니 본격적으로 할 수가 없고, 고시는 하던 것을 놓을 수도 없고, 그렇게 4년이 그냥 화연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6년부터 초, 중, 고, 재수 또 대학생활까지 건질 게 없는 삶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나가 보면 그때 그 외치던 소리들이 하나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하나의 작은 소리였지만 결국은 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 내가 속할 미래의 세상 속에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또 내가 갈 길을 스스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생각도 하면서 그 시절은 정말 글쎄만 했고 당연한 일이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제가 냈던 소리들, 우리들이 냈던 그 취약하고 약한 자들, 또 우리가 그 이상과 정의감에서 외쳤던 소리들이 세상을 바꿨던 것 같아요. 바꿔왔죠. 그런데 막상 내 삶에 어떤 것을 내가 가야 될 나의 길에 대한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었더라. 제도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그때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의 삶이 큰 변화가 없이 아직도 쥐고 있는 자본 엘리트, 권력 엘리트의 승계 계승. 좋은 조건에 있던 그러니까 좋은 조건에 있던 사람들은 항상 좋은 조건 속에서 기회를 선점하는 구조가 계속되어서 바뀐 게 없는 세월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상층부의 교체가 사람의 교체였지 그 계층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는 그들만의 독특한 엘리트 몇 퍼센트, 상위 3%가 바뀌는 그런 현상밖에 있지 않았다. 결국은 아래 저번의 세상은 그대로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0년대에는 정말로 경제가 많이 호황이었잖아요. 일본 또 우리가 앵고였고 우리는 이제 그런 아주 좋은 세계적 호황기였기 때문에 경제만큼은 이제 돌아가는 시절이었고 또 반면에 경제가 좋아지면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사회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데 경제에 따른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 교육 여러 가지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했던 시절이었는데 결국은 군인들이 가지고 지배하는 군인 정치, 그 다음에 국가주도의 개발 독재, 그 다음에 간치경제, 간치주의, 자본과 정치의 결탁 그런 또 군이 우선이고 군관민이었던 순서가 지금 민간군이 됐지만 그러한 시대가 청산되는 과도기에 있었다. 그런데 그 과도기 역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물들을 지금 우리 취약하고 약한 아래 하부에 외치던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삶이 40년이 지나도 극복되지 않고 아직도 그 독점화된 권력 자본 속에서 더 견고한 틀이 만들어져서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버린 아직 제대로 된 민주 국가 속에 우리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민주주의화된 국민이 다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 해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움이 참 많죠. 왜냐면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민주주의는 중산층을 통해서 이렇게 완고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정립되게 되는데 중산층이 다 붕괴돼 버리고 지금 밀려버렸잖아요. 하층으로 밀리거나 아니면 최하층으로 내려가면서 경제력이 없고 이제 허덕허덕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진 거죠. 숙고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나이를 주체적으로 그 행동의 요소로서 국가 내의 사회 속에 투입시킬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민주주의는 후퇴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87년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런 숙제를 풀어야 될 때가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이 역사는 힘이 세죠. 그 정말 도덕이 그런 역사는 이렇게 가로막은 산맥을 뚫고 또 다리를 만들듯이 문민 또 국민 참여정부를 만들고 또 정권이 이제 평화적으로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이제 아직 우리의 마음에 합쳐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권이 지금 어찌랄지 바뀌잖아요. 그동안 뭐 계엄이냐 탄핵이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작은 산맥에 불과하기 때문에 작은 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의 큰 산맥에서 약간 후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우리 역사상 반드시 새로운 서민의 시대 또 일반 대중의 시대 그리고 각자 국민이 행동의 주체가 되는 시대가 오게 될 거다. 거기에는 지금 정부나 또 정부를 잇는 다음 정부도 반드시 이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국민들께서 공부하고 또 숙고하고 살펴보는 정말 참여형 그 민주주의자가 되는 행동주의자가 되는 시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역사는 이렇게 점점 발전해서 진보하는데 넓게 큰 원을 그려가죠. 그러니까
한번 돌아서 다시 오는 그 지점이 올 때는 그 역사가 아니고 더 큰 오늘 그래서 더 많은 그것을 포용하고 포섭해서 새로운 이제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많은 이제 우리 같은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법률가 출신 또 뭐 이렇게 어떤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정치 그 현장, 특별히 국회 아닙니까? 또 행정부의 관료, 중요한 관료들, 그분들이 사회를 정말 깨트려 볼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각각의 사람들을 들어가야만 좋은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편중되어 있잖아요, 한쪽에.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일상의 일 가운데에서 그런 정치 제도권에 도전하는, 또 도전이 성취되는, 그래서 그들이 내려놓지 않는 것을 해체시키면서 각각이 들어가서 사회를 다양하게 또 다양한 모습으로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이렇게 형성해 나간다면 우리 미래에는 정말 밝고 희망찰 수 있겠다. 그런 기반 아래서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해가는, 아니 통일한 시대를 준비해가면서 또 맞이해야 될 미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제가 있었던 그 시간의 소리들이 대통령제를 바꾸고, 또 그때 있었던 그 대통령 직선제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으로 또 섰으니, 제가 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날의 예침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 수혜를 그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지만 훗날 이렇게 반세기를 지나 보니까 가까이 오니까 어느새 내게 그때의 그날의 진보가 내게 기회의 장을 열어주게 되더라. 그 역사는 멀리 보고 방향만 제대로 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결국은 그 역사의 발전의 주기에 맞춰서 우리도 그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소리를 내며 함께 모아서 그 소리로 체제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청각을 무너뜨린 여리고성의 그 애침처럼 우리도 경관 그들의 과도적 지배, 또 독점적 지배, 개성적 지배, 그리고 그것을 승계하면서 풀어주지 않는 것들을 풀게 하는 키가 됐으면 좋겠다. 소리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고 또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늘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이 나라에 대해서 깊게 분석하고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5년 6월 14일이군요. 감사합니다.